여러분 30대, 40대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시절에는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모아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도 중요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지가 하루의 기분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 그렇게 원하던 것을 이루었는데 막상 행복하지 않거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70대에 이르면 이 변화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분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살아온 환경도 경제적 상황도 달라도 비슷한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게 되고 비슷한 것들이 새롭게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70대 이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무엇이 실제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지를 몸으로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책에서 읽거나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보면서 알게 된 진실들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20년 전과 지금 가장 크게 달라진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가장 많이 바뀌는 생각 7가지를 차분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더 깊이 공감하실 것이고 아직 60대이신 분들은 앞으로 올 변화를 미리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시나요? 70대 이후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바뀌는 생각 중 하나가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70대에 이르면 이것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몸의 확신이 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무리해도 며칠 쉬면 회복이 됐고 몸이 이상해도 금방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항상 나중에 챙겨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금 당장 더 급한 일들이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회복이 예전 같지 않고 한번 아프면 더 오래 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더 다양해지고 강해집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는 정말로 알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어도 몸이 힘들면 그 시간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건강은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담을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70대 이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건강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조금 아파도 그냥 넘기자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몸의 신호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십니다. 무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적절하게 쉬는 것의 중요성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가 건강해야 소중한 사람들과 더 오래,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기적이다.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 오늘 두 발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는 진실을 70대 이후에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사업에 전념하며 건강보다 돈과 성공을 우선했던 분이 70대에 큰 병이 발견되셨습니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건강의 소중함을 몸으로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모든 걸 가졌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 이후로 그분은 건강 관리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70대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바뀌는 생각은 사람의 숫자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할 수 있고 연락처 목록이 두꺼울수록 든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떠나면 매일 보던 동료들이 없어지고 모임들이 줄어들고 오랜 친구들이 건강이나 사정으로 만나기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변화가 처음에는 상실감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은 관계들 중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만나면 기운이 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다가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많은 관계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있는지가 건강과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소중한 몇 명의 관계를 더 깊이 가꾸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 한 명이 형식적인 관계 10명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으로.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에 오랫동안 유지해온 여러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것 같았는데 오히려 정말 소중한 2명의 친구와 더 깊이 만나게 됐고 그 관계가 예전에 수십 명과 나누던 관계보다 훨씬 충만하다고 하십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좋은 사람 한 명이 10명보다 낫다는 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신경이 쓰이시나요? 70대 이후 세 번째로 많이 바뀌는 생각은 남의 시선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경험하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남의 평가가 삶의 많은 부분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저 나이에 저런 것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막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사실 남의 일에 그렇게 오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신경 썼던 시선들이 사실은 대부분 몇 시간, 길어도 며칠이면 잊혀진다는 것으로.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경험들이 쌓이면서 남의 시선이 그 목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중 하나는 타인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 70대에 이르면 더 가슴 깊이 와닿는 진실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셨던 분이 70대 중반에 처음으로 혼자 외국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라는 시선이 두려웠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유로웠는지를 이야기하시며 진작 이렇게 살 거리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70대 이후 네 번째로 많이 바뀌는 생각은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행복을 항상 미래에 두었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해결되면 진짜 즐길 수 있을 텐데, 그때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행복을 미루다 보면 그 행복은 항상 조금 더 앞에 있었습니다. 도달하면 또 다른 조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이르면 이 패턴이 얼마나 아쉬운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행복이 특별한 성취나 특별한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있었다는 것으로. 왜 이것이 70대에 더 선명해질까요?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소중한 기억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성취의 순간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던 평범한 저녁, 친구와 산책하며 나누던 대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던 아침, 혼자 마시던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선명하게 남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떤 좋은 것에도 결국 적응해버립니다. 큰 성취의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됩니다. 반면에 매일 반복되는 작은 기쁨들이 삶의 기본 행복 수준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것, 정원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70대에 이르러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큰 사업을 하다 은퇴하신 분이 처음에는 은퇴 후의 평범한 일상이 공허하게 느껴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을 수가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그 평범한 하루들이 사업하던 시절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안에 있습니다. 70대 이후 다섯 번째로 많이 바뀌는 생각은 비교가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젊을 때는 비교가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잘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더 열심히 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비교는 끝없는 결핍감도 만들어냈습니다. 70대에 이르면 수십 년의 비교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비교들이 실제로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결론에 이르십니다. 비교가 진정한 행복을 준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 비교의 그늘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로.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불행의 구할은 비교에서 온다. 70대에 이르면 이 말이 단순한 철학적 문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확인된 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녀 비교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어 돌아보면 그 비교가 자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관계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비교, 인생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비교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비교 자체가 얼마나 소용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남과 비교하면서 내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셨던 분이 75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내 삶에도 좋은 것들이 참 많았는데 남이랑 비교하느라 그것들이 안 보였어요. 비교하느라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남의 삶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내 삶이 내 삶이지 남의 삶이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70대 이후 여섯 번째로 많이 바뀌는 생각은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70대에 이르면 이 진실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과거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 미래의 목표를 향한 다름질이 현재보다 미래를 더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70대가 되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로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를 알기 때문에 과거를 내려놓으려는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이 더 실감됩니다.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아지는 시점에서 하루하루가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 소중한 하루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보내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있는 것이 삶을 가장 충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두어라.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지금이 사라진다. 이 말씀이 70대에 이르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된 진실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를 안고 사셨던 분이 70대 후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오늘을 얼마나 허비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오늘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게 훨씬 가볍더라고요. 70대 이후 일곱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변화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앞에 6가지 변화 모두를 아우르는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젊을 때는 바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성공하려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인정하기 싫은 자신의 모습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기 자신과 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방향이 생깁니다. 한 방향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후회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살아온 삶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신 분들은 혼자 있어도 평온하고 삶이 더 가볍게 느껴지십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왜 가장 중요한 관계일까요?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평생 곁에 있어줄 수 없습니다. 자녀도, 친구도, 배우자도. 하지만 자기 자신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합니다. 그 가장 오래된 동반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수용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 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것, 스스로에게 잘 살아왔다고 말할 줄 아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은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바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십니다. 평생을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75세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했을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 인식이 시작이 되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니까 다른 것들도 달라 보이더라고요. 혼자 있는 것도 덜 외롭고 삶이 더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생각의 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관계의 질이 숫자보다 중요하다는 것, 남의 시선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비교는 의미 없다는 것, 현재를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중에서 이미 경험하고 계신 변화도 있으시고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본질이 보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들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온 시간이 쌓일수록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선명함이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이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도 달라집니다. 돈보다 건강을 우선하는 생각이 생기면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관계의 질을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생기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지금 있는 것들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하루하루가 더 충만해집니다. 자기 자신과 친해지면 어디서든 평온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더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7가지 변화가 꼭 70대가 되어서야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 이 깨달음들을 조금 더 일찍 받아들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60대이신 분들은 70대를 더 풍요롭게 준비하실 수 있고 이미 70대이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노년은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시간입니다. 체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월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지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이 노년이 주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은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임이 늦게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보임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70대 이후의 깨달음은 늦은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에 무게가 있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지금 오고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받아들이세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지고 그래서 더 깊어집니다.
복잡했던 것들이 하나씩 정리되면서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그 단순함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충분히 머물러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